궁궐의 밤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달빛이 비치는 대궐의 지붕 위로 흐르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대궐 깊은 곳에서는 폭풍이 일어나려는 순간과 같은 불안한 기운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불길한 진동은 이미 한 사람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건 광목주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진 그 장면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연이 연지영에게 반지를 내밀고 아침마다 손수 비빔밥을 해주겠다며 고백했던 그 순간, 연지영은 잠시 눈을 감고 마침내 입맞춤으로 답했습니다. 왕과 숙수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그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는 감동의 정점이었고 궁궐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목주에게 그 장면은 비수였습니다. 그녀의 심정은 얼어붙을 듯 아팠고 동시에 불타오르듯 뜨거웠습니다. 강목주는 스스로를 수없이 다독였습니다. 나는 수건이다. 나는 후궁이다. 나는 이 궁궐에서 전하의 곁을 지킬 존재다. 그러나 아무리 되뇌어도 연지영이 이연의 곁에 웃으며 서 있는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원래 은밀하고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이어야 하는데 강목주의 가슴 속에서 그것은 이미 제어할 수 없는 화염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 안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광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강목주는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강목주가 아니구나. 이대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작은 미소 하나, 작은 말 하나에도 의미를 담아내며 언젠가는 전하의 곁에 설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연지영이 나타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지영은 왕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심지어 숙수라는 신분으로도 대비와 대신들 앞에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강목주는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숙수 따위가 감히 왕의 여인이라니, 내가 쌓아온 모든 세월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의 손은 거울 앞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군가에는 이미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붉은 입술은 질투와 분노로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다고. 만약 연지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당연히 전하의 곁에 서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운명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릴 수도 있었겠지만 강목주의 귀에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선택을 내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목주는 은밀히 제산대군을 찾아갔습니다. 제산대군은 언제나 불온한 기운을 감추지 못하는 인물이었고 강목주는 그런 그와 손을 잡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 문을 닫고 낮게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연지영을 끌어내리겠습니다. 그 대신 전하의 마음은 제 것이어야 합니다. 제산대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흥미와 탐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들었다는 듯이. 그 순간 강목주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쾌감이 일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몰려왔고 자신의 입에서 그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질투는 이미 그녀의 이성을 잠식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은 잔혹한 집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손으로 제산대군의 손을 살짝 잡는 순간 눈앞에 불길한 그림자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궁궐을 집어삼킬 피바람이 바로 이 작은 속삭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어슴푸레하게만 드리워졌고 궁궐의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위태롭게 타올랐습니다. 조용해야 할 왕궁의 밤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음모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목주는 자신의 처소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녀와 옥장식이 머리 위에서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화려함이 아닌 검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단아한 수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빼앗긴 여인, 그리고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피도 서슴지 않을 악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연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자신의 특별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연지영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단순히 궁에 들어온 낯선 숙수가 아니라 왕의 마음을 흔들어버린 존재, 강목주에게 연지영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모욕이었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적이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다려도 결국 그의 눈은 그녀만을 찾는구나. 강목주는 거울 앞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도끼와 집착만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더는 운명에 맡기지 않겠다고,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겠다. 연지영, 네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강목주는 시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 몇 명의 여종들이 무릎을 꿇자 그녀는 손끝으로 작은 술잔을 굴리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이다. 그 여인을 데려와라. 소리내지 말고 그림자처럼 움직여라. 누구에게도 들키지 마라. 실패하면 목숨은 없다. 그 말에 시녀들은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목지의 눈빛을 마주친 순간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생사 여탈권이 걸린 칙령이었습니다. 그 시각 연지영은 여느 때처럼 수락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중의 밤과는 달리 수락관의 불빛은 소박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라며 커다란 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옥사에 갇혀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돌바닥, 손목을 죄던 거친 밧줄, 자연 대비의 냉혹한 눈빛, 모든 것이 여전히 생생했지만 지금은 이혼의 청혼을 받은 따뜻한 기억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가 나를 믿어주셨다. 그러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낯선 기운이 그녀의 등을 스쳤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기도 전에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연지영은 본능적으로 손에 쥔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쇳소리가 울리며 한 괴한의 팔에 긁힘이 생겼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억센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거친 천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수적 열쇠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짓이냐? 눈빛으로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괴한들의 눈빛은 냉혹했고 단 한마디의 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억지로 끌려나갔습니다. 수락관의 불빛은 바람에 꺼지는 득불처럼 휙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괴한들의 거친 숨소리와 밧줄이 조여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 강목주는 천천히 손부채를 접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그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연지영, 전하의 곁은 내 것이 되어야 해. 그 자리를 감히 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연지영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곧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그때 약속한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이연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의 속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물들었고 불안은 곧 의심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소식은 그의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연지영이 정체모를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는 것. 그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에 들린 검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감히 나의 여인을 건드린 자는 누구냐? 이연의 외침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 전체에 울리는 천둥 같은 경고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옥사로 수락관으로 그리고 궁궐의 구석구석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지영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졌고 나인들은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연지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맺혔고 손에 든 검은 그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다. 내 여인을 해한 자는 모두 죽는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 강목주는 입술을 비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사랑을 빼앗긴 왕이 피바람을 일으킨다면 그 순간부터 백성들은 당신을 더 이상 성군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기다릴 것이다.
당신이 폭군으로 몰락하는 순간 그 곁을 지킬 유일한 여인은 나뿐이 될 테니. 그러나 강목주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계략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파국을 낳는다는 것을. 연지영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밧줄에 묶였고 입술에는 피가 맺혔지만 그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전하를 지키려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리고 바로 그 결심이 훗날 강목주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궁궐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빛이 사라지고 여명이 떠오르려는 순간 마치 시간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감춰진 것은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연정이 납치된 지 하루가 지나자 궁궐 전체는 혼란에 휩싸였고 그 중심에는 이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할 품위를 잃고 있었습니다. 검은 피 묻은 옷 위로 무거운 갑옷을 걸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궁궐의 주인이 아닌 복수를 갈망하는 전사의 형상이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고 입술은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하, 잠시 진정하시옵소서. 신하들이 간절히 애원했지만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이름, 연지영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목주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내심 흡족했습니다. 그녀의 계략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연지영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이연이 제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결국 왕실의 법도마저 무너뜨리도록 몰아가는 것. 그리하여 사람들 입에서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폭군이다 라는 말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바라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제산대군과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피를 부르면 민심은 멀어지고 그 자리를 당신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제산대군의 말에 강목주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왕의 자리를 탐나는 것은 제산대군이었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 자리의 권력자가 아닌 폭주하는 이연 곁을 독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그 집착은 피를 부르는 도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편 어둠 속에 묶여있던 연지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차갑게 식은 돌바닥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두 눈은 피로에 젖었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하가 나 때문에 무너져선 안 돼. 그분은 폭군이 아니라 지켜야 할 왕이야. 그녀는 손목에 묶은 밧줄을 비틀며 작은 상처를 감수했습니다. 피가 맺혔지만 아픔은 그녀를 각성시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그 무렵 이연은 칼을 빼어 들고 궁궐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자연대비였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전하, 더는 안 됩니다. 나라가 피로 물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피로 물든다 해도 좋다. 그녀 없는 세상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두려움이 그를 왕이 아닌 한 남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끝을 자연대비의 목에 들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 신하들과 궁녀들은 숨을 죽였고 그 순간 궁궐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지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연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불씨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며 그림자를 가르자 피 흘리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전장을 휩쓴 불길 같았습니다. 칼끝은 가차없었고 눈앞의 적은 누구든 베어 넘겼습니다. 군사들은 그를 따라 달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자비했습니다. 피가 튀고 함성이 울렸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폭군의 그림자였습니다. 강목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환희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이야. 이제 누구도 당신을 성군이라 부르지 않겠지? 당신은 나와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연의 칼끝이 향한 곳은 단순히 적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이연은 연지영이 갇혀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은 곧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전하, 제발 멈추세요. 더는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폭군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연의 손에 들린 검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분노와 사랑, 절망과 희망이 격렬히 부딪혔습니다. 칼끝은 아직 피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연지영의 목소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강목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왜? 왜 아직도 그녀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끝내 당신은 나를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녀의 외침은 허공을 울렸지만 이연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연지영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새벽은 그렇게 피와 눈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폭군이 될 것인가, 사랑을 지켜낼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그의 손이 향하는 곳, 그 한순간의 결심이 곧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연이 결국 폭군의 길로 들어설까요? 아니면 연지영과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 그를 붙잡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뇌피셜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예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